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수 MBC가 마련한 2016 희망과 약속. 오늘은 우주항공의 메카, 또 지붕없는 미술관이죠. 고흥군의 힘찬 한 해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정 고흥 군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군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올해 해맞이는 바로 이곳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2016년 해를 보면서 어떤 소원 비셨나요? 예, 금년에는 새해 아침에 관광객들이 한 6천 명 이상 이렇게 오고 네. 또 일출도 너무 보기가 힘차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예, 저는 우리 그 관광객 또 국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반드시 금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가지고 우리 고흥 발전이 과셔야 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그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 마음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께 꼭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우선 고흥 국민들의 바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령화로 인한 그 노인들의 감소,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외지 대학으로 진출하는 어떤 그런 경향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는데 고흥의 좋은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주 항공에 관련된 전문 대학이 생긴다면은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복지관회를 9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 거리에 있는 읍면 노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증차를 좀 해줬으면 먼 데 있는 노인들이 전부 복지관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자꾸 접촉사고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주차장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촌해갖고 가장 봉착되는 부분이 아마 그 문화예술 쪽에 여기 가까운데 극장이나 예술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 있던 곳이 고양시였는데 그쪽에는 야외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많이 오고요. 네, 고흥은 사실 그 문화나 그런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인들 좀 멀더라도 많이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월에 제가 출산 예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졌는데 군에서는 아직 그런 출산 장려급이라든가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젊은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주차난, 그리고 버스 증축 문제, 문화예술,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가능하면 답변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대학을 유치하자는 것은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번에 규제 프리즌으로 해가지고 드론 산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중앙. 그래서 지금 대학교하고 학교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단과라도 드론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를 유치할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고흥의 사실 일자리는 고령화가 되고 농번기 수확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충분합니다. 그러지만은 더 나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에다가 민선 4기부터 지금까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도 지금 교육 발전 기금을 현재 2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145기 이렇게 기금이 모여져 가지고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교육 환경 개선에 다 맞춰가고 있고요. 지금 복지관 버스 문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15개 마을입니다. 515개 마을 모든 국민들이 복지관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은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또 비용은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연구를 더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고요. 네. 문화예술 이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 고흥이 문화와 예술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반드시 기반 조성을 하고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또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금년에 한 1,440만 원 삼산을 했을 때 이런 초산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초산부터 2산, 3산까지 금년부터는 대폭 이 출산 장려를 늘려가지고 우리 그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더 들리는 그런 곳, 또 산부인과도 작년부터 지금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출산인들이라든가 이런 할 때는 크게 도시지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신 말씀이 물론 많으시겠지만은 중점적으로 사업 계획 점검할 때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군수님께 미리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고흥군의 캡틴으로서 올 한 해 나는 군정을 이렇게 이끌겠다.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민선 4기부터 5기, 6기를 거쳐서 운영을 좀 군정을 맡고 있는데요. 벌써 10년째입니다. 네. 그래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큰 꿈을 가지고 힘찬 출발, 하이공 해표교인데 지금은 이제 꿈을 현실로 민선 5기부터 하이공 해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작년에 우리가 사자상원을 그 무한 불성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슬로건을 또 사자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고흥에서 일궈온 모든 고흥 발전의 비전들을 구체화하고 또 그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공직자와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큰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 의미로 나날이 그 새로워진다는 의미로 일신월의를 금년에 신년하도록 이렇게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은 살아있는 행정, 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책과 이런 사회적인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까 합니다. 네. 나날이 새로워지는 고흥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고흥군이 갖고 있는 계획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뿌리내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난 한 해 고흥군의 살림살이를 좀 평가해 볼까요? 군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열망, 또 우리 공직자들 열정에 힘입어서 나름대로 군정 다방면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국가 전략 산업인 민자이출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천억 원이 투입될 드론 지역 산업의 전략 산업에서 우리 고흥이 유치했습니다. 네. 또 4천억 원이 소요되는 한국형 발사체 추진 구간 실험 설비가 작년에 구축해가지고 준공을 마쳤습니다. 우주 발사센터에. 네. 그리고 지금 1,000억 규모의 우주랜드 착공, 또 우주 기술 특화산단 인허가 착수 등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본격화 이렇게 됐고요. 작년에는 고흥만의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준공을 해가지고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를 가속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체적인 전력 소비량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금산의 태양광 발전소 25메가와트, 또 지금 고흥만에도 작년에 25메가와트, 20년이면은 이게 우리가 기부 찬압이 되면서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우리 고흥 재정에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우리 고흥 전력 그 생산대 소비가 100%를 이렇게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가 고흥의 역사 문화를 재정립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든가 임지라는 흥양인물 조사, 오동나무 청렴 일합의 제자, 고흥군 송식원 시문학상, 철원 조정 학술제 등을 거치면서 저는 이 사회가 밝아지고 또 뿌리가 깊게 내려서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공도자 숭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에 공을 세우고 또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존경하고 대우를 해줘야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역사를 재조명을 하고, 이 외에도 지역 경제라든가 지금 관광
기반 구축이라든가 농수산업, 축산업 등의 추진적인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무리에다 역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대기관에서 작년에 평가에서 객관적인 그 사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 스타트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이라든가 우리 또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또 수상을 하고 각종 평가에서 작년에 33개 표창의 상사업비로 2억 1,7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우리 노력들을 발판 삼아가지고 금년 한 해 더 높게 벼슬아가는 고흥을 만들어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예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년 연속 국도비 2,000억을 확보했는데 군 단위에서 이 정도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만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군이 그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2,0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 부처하고 도 단위에서 공모 사업 이 국비가 48건에 508억 원입니다. 이런 예산, 다른 또 나머지 1,500억 예산들은 우리 직원들이 첫째는 노력을 했고요.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의 모든 홈페이지를 검색해가지고 공모 사업마다 응모했던 결과가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우리 고흥 출신 중앙 공무원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1대1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승남 의원이라든가 총 국민들 성원 그 힘을 합해서 이런 2,000억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자금이 앞으로 국민들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가용 자원을 미리 확보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고 또 이런 지방 재정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흥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전국 최초의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이 이제 2017년 내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또 지난해에는요, 이 분청 사기 수집을 펼쳐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문화관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운대 그 사구시라고 합니다. 이 도자기하고 연결된 명칭들이 많은데요. 거기가 국가 뭐랄까요 사적지로 2011년도에 겨우겨우 그 사적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옛날 대형으로 이렇게 구원했던 가마타가 30기 정도가 지금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이 30기 중에는 고려 때 했던 고려 청자 가마타와 또 우리 조선시대에 했던 분청사기 가마타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덤벙 분차 문화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40% 정도는 지금 뭐랄까요 공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덤벙 분청 문화관에 전시할 유물을 접수해서 기탁 운동을 벌였는데 무려 지금 지역사 연구 졸업을 해가지고 한 769점이 지금 기탁 유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79점이 도자기로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도자기는 그 양이 기법, 그 양의 귀 모양의 분청 그 기법이라든가 또 인하무늬 이런 그 분청 사기가 다량 수집돼서 문화관 내에 볼거리가 앞으로 풍성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런 그 유물을 기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 특히 고향 향후들 고흥에서 살다가 외지에 가서 유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기탁을 많이 해주고 관심을 가졌고요. 또 그 기탁한 그 유물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국가 보물급의 그런 유물도 이렇게 지금 기탁은 아니지만은 접수가 돼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운대리 이 가마터와 우리 지금 청사 이것을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로 지금 정부에 신청을
1월 14일 날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분청사기 문화 개성도 보존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 거점을 특화 개발을 해서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예방도 이렇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덤봉 분청문화관은 선조들의 그 찬란한 역사와 역사 문화유산을 수집, 보관, 향유를 하는 공간, 또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구심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덤벙 분청문화관 관련 콘텐츠를 보면은 설화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여수 MBC에서 류명인의 어우야담이란 드라마를 예.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설화 문화란 콘텐츠 앞으로 어떻게 또 구상해 나가실지 이 점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가정이 참 어떻게 보면 역경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분 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옛날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수 취임해서 이런 분들의 살아왔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서 책으로 한번 펴낸다면 후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영역을 맡겨가지고 작년에 이제 설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화는 지금 그 약 우리 고흥 군민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야기거리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고흥의 미래 여기에 길이 있다는 책을 13권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원석이라고 돌로 말하자면 조각품 하려면 원석을 캐냈다고 해도 원석입니다, 이게. 네. 이것은 이제 가공하고 이걸 잘 다듬어서 상품화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설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 산업입니다, 이야기.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 무슨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하다못해 뮤지컬, 게임 산업까지 이 설화를 통해서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콘텐츠 산업 우리가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5억을 지금 정부 예산을 해놨는데 이건 특별 교부세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흥하면은 참 아름답고 좀 깨끗한 자연환경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 관광자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고향이고 타지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작년에 귀농을 했는데 귀농해서 와서 보니까 예전에 떠날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고흥이라는 곳이 좀 다른 지역보다 제가 살던 곳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경치도 아름답고 또 사람 살기도 좋은 곳인데 먹자, 자자, 놀자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관을 비롯해서요, 오토 캠핑장 그리고 해양 낚시공원 개장 등 정말 많은 관광 자원들이 풍성한 한 해였는데 이제는 올해는 이 관광 자원을 더 많이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해 그 많은 관광 시설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도 관광 기반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팔령산 치유해수, 편백주유해수 여기는 28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416헥타 그 조림되어 있는 30년 이상 40년 된 조림지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또 군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연홍도 뭐 아름다운 섬 가꾸기, 또 마복산 이런 기반 조성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 시설을 지냈다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고흥에 와서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여수와 고흥이 연육 연동기가 놓여집니다. 네. 지금 여기 남열내 여기가 호텔하고 리조트 또 워터파크 골프장이 금년에 기공이 됩니다. 네. 여기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되는 우주 발사센터 옆에다가 우주 리조트가 우주 뭡니까 그 랜드가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도 1,000억 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MOU를
MOU를 했는데 고흥만해가 지금 440억 들여서 그 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리조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흥만해 지금 이 국가 비행종합센터라든가 드론센터라든가 항공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연말에는 그 활주로가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1.2km. 이런 것이 했을 때 거기 오는 R&D 시설 분명히 그것도 리조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호텔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관광의 효력을 인제는 나타낼 것이다.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군수님께서 계속 고흥군의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지만요. 이 고흥군의 두 축이라고 한다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대표되는 풍광과 또 우주 항공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나로 발사 이후에는 고흥 우주랜드 사업을 추진해 오고 계셨죠. 올해는 어떤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신가요? 네, 작년 11월 달에 이미 6월 달부터 우주랜드 공공 부분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민간업자와 1,000억 규모의 우주랜드 조성 MOU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호텔, 상가 지금 이것을 민간 사업이 실시를 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 여기가 민간업자와 상생 협력을 통해 2019년까지는 우주랜드를 완공한다면 우주과학과 또 자연경관, 문화가 또 융복합된 동북아 관광 문화의 거점을 이렇게 발돋움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반 시설들 이런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우주항공 산업 그 인프라 구축에도 이제는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네. 지난해 11월 30일 날 또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기술 우리 우주 특화 3단을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3월까지 모든 법 절차를 승인을 맞춰가지고 6월부터는 어떤 일을 착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달 탐사 프로젝트 관련한 기초 시설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네.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 한국형 달 탐사 프로젝트하고 심우주 지상국 안테나 이런 것들을 구축도 중앙구축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이 드론 시범 사업 지역으로 또 고흥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드론의 영향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시아의 드론은 무인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국내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드론을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기무사, 국방부, 또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중국은 전국 어디서나 띄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게 드론 산업이 지금은 3조 시장이지만은 앞으로 20년에는 13조가 됩니다. 네. 매년 85%가 뭐랄까요? 성장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허를 낸 것은 세계적으로 5위입니다. 네. 또 기술력이 7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융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 비밀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융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융복합을 빨리 시켜서 이것을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점유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높이면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동력 산업으로 성장 동력 산업 발전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고학에는 이것이 지금 규제 프리존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정부가 광역단체 2개의 산업을 갖다가 규제 프리존을 책정을 했습니다. 규제 프리존이라는 것은 우리 드론 산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을 규제를 풀이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그 제약을 받지 않고 금년 아마 3월경에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정부 자금이 연구 단지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이제 민간 사업까지 투자를 한다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군은 이번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면서 관련 기회추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모든 드론 산업을 그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가져봅니다. 네. 자, 이번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흥의 가장 큰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질 좋은 특산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질이 좋은 만큼 인지도도 높은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민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야, 고흥군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 농수산물이 22개 시도에서 고흥군 같이 농수산물이 풍부한 데가 없습니다. 미역도 그러고 다시마도 그러고 이제서야 지금 뭐 미역을 생산해서 공해서 가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전을 해야죠. 그것을 위에 가서 경기도 서울 가서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를 완전히 완도에다 뺏겨갖고 공해서 지금 아직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브랜드를 좀 살려주라는 것, 살려주셔야만 공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외지에 팔 수 있고 그런 하나하나 좀 브랜드를 살려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죠. 네,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공감은 하면서도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선 4기 군수에 이렇게 취임했을 때는 우리 고흥에 공장 하나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수자원 보존 쪽으로 묶여 있었고 또 이 도화라는 면을 기점으로 해서 동일 복례까지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에 묻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을 짓는다든가 축사나 짓더라도 제대로 허가를 해서 질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무허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중요한 거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까요? 이런 규제가 있어가지고 산단이라는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MOA를 해가지고 정부에다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주민들의 행복을 누리고 어느 정도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 해서 2008년도에 수자원 보존 지역을 74%, 2011년도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40% 해제를 하고 나서 공장 유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은 농산물 질적 표시는 전국에 7개를 최다입니다. 굴까지 하면 8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역 공장도 원초는 우리가 최고 수준이고 품질을 가지고는 전부 다 완도에 다 보내가지고 완도에서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역이고 다시마 전부 다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가 그 물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농산물을 지어서 이것을 가공을 해야 부가치가 있는데 네. 전부 다 그 포장거래, 밭대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 소득하고 연결이 부가치가 낮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짓고 청정식품 가공 단지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공항에서 별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몇 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국하고 FTA가 협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앞으로 닥칠 거 예상했는데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원료를 이제 농산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해서 역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전담반을 지금 구성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전축을 해서 동강 농공단지가 지금의 2배로 금년에 더 확장을 합니다. 여기가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물류센터는 소규모 이 양들라도 같이 합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국내에서 판매 이것보다는 옛날에 쌀만 하더라도 서울에 한 곳도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은 500개 학교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흥 쌀도 지금 전국 12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 판매 조직망이 없었습니다. 네. 취임해서 경제 유통과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은 우리가 가공,
뿐만 아니라 유통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을 기회해봐야 될 전담 과를 신설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유통 관련해서는 뭐 직거래 장터랄지 다양한 뭐 판로 모색도 필요하겠죠. 예, 직거래 이제 장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말이 될랑가는 뭐좀 보따리상보다는 네. 이제는 규모적으로 이제 청정적인 생산은 또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 메이저급 기업들도 우리 농공을 전부 다 찾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 청정 지역이면서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런 가공 시스템이 집저화되어 있다 보니까 원가 면에도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메이저 기업들에서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농공단지는 가동률이 굉장히 좋고 또 일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가격이 포지 당초 매매보다 업이 돼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발맞춰 고흥에서도 열대 과일이 나오는 등 다양한 생산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농작물의 재배, 군수님 이걸로 좀 어떻게 보고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고흥은 진짜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풍부한 우리 고흥이 일조량이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네. 일조량과 또 자연 환경으로 우선 똑같은 조건을 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고 햇빛을 많이 쪼이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를 원래는 고흥 의회가 있었는데 이걸 풍양 면에다 해가지고 거기가 시범단지를 엄청 많은 3만 평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단지에서 아열대 과수를 지금 시범 재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라든가 무슨 아보카도라든가 용과 등은 현재 시험 재배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패션프루트와 커피는 우리 농가에 지금 16농가가 이걸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 이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공을 예를 들어서 건강 음료라든가 이걸 유통을 할 수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농업기술센터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 검사해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양파 주스를 만들었다면 양파를 가지고 우리가 성분 검사해서 우리 공동 브랜드를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판로라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석류 특화 단지도 우리 자체적으로 석류를 꽃향 1호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맡기고 우리 한국인 입맛이 맞는 이런 것도 지금 단지를 지금 15헥타 정도 규모를 금년에 또 조성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아열대 작물을 시범 재배 품종도 확대를 하고 특화 작물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열정과 일손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고흥군은요, 전국에서 최고령 지자체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오면은 제일 힘듭니다. 네. 사실. 우리 고흥이 68년도는 인구가 23만 7천, 24만에 이렇게 인구가 작년에 6만 8,800명, 예. 600명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또 고령화율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6.5%입니다. 출산 대비 대 사망자 비율을 보면은 전남이 96%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263%입니다. 예. 예. 사망자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옛날 교육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것은 줄어들고 지금 한 1,000명 범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화되고 투자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해놨던 이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는 고흥으로 사람이 이제는 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떠나간 학우들이 고흥의 일자리를 찾으면은 이것같이 또 훌륭한 복지가 없다. 부모가 같이 지역에 산다는 자체가 저는 최대의 복지라 생각하고 지금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 방금 항공, 녹색 산업, 휴양 산업 이런 것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든가 재정 수입도 증대시키고 문화, 관광 인프라도 이렇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미래 자족 도시가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공으로 태어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 그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귀농 귀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제가 잠깐 들어봤지만 이 귀농 귀촌 쉽지만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작년까지 이제 충북 청주에서 살다가 이번 이제 고흥으로 내려와서 현재 풍양에서 이제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은 이제 앞으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군에서 수리 비용 같은 걸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그 법이 좀 강화돼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만 주택 수리비가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골 집들이라는 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집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이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좀 그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어떤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귀농 귀촌 관련 정착 여건을 개선시켜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떤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거 귀농 귀촌 현황을 좀 보면요. 1000 이전에는 연평균 우리 귀농 귀촌 인구 한 3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125가구, 14년은 128가구, 작년에는 210가구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늘고 있는데 2014년, 10년은 전국 귀농 1위로 이렇게 등했고요. 이와 같은 귀농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귀농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사실상 추진 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은 또이는 귀농귀촌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은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우리 귀농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가주택 수리비, 이것을 말하자면 등기가 안 돼 있는 가구로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시를 한 것 같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택을 창업, 농업 창업, 주택 구입장부도 지원해주고 지금 귀농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가지고 빈집 정보도 우리 공군의 빈집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을 해가지고 또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 팸투어도 실시하고 영농체험, 현장 경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너무 규제를 많이 받다,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등기도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더 좀 심사숙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 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귀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지금 귀농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메이저급 회사, 무슨 우리 포스코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퇴직자들 전용 귀농 단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농지 면적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여기서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그 회사 식당에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귀농에 대해서는 관심을 인구 확보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고흥군의 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생활하시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올해는 노인복지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좀 안타깝게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고령화가 36.5%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혼자 사는 60년 독거노인이 9,000가구나 됩니다. 장애인이 또 8,000명이거든요. 고령화가 36.5%. 이러다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촘촘한 국민 복지 시스템입니다.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 없게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뭐 해피동 봉사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6급 이상은 매월 한 번씩 전체가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해서 하고 있고요. 기관 사회 단체 한 1,200~300명 됩니다. 동시에 해서 분기별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복지를 우리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 한번 실상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 처지가 됐을 때, 부모들이 이런 상황했을 때 그것을 보면은 뭔가 우리 국민들 대하는데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얘기를 하고 소록도에다가 자원봉사 천국을 만든다는 제가 공약을 내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또 봄철, 가을철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복지 하는데 다 너나가 아니라 더불어서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노인복지하면 의료 체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치매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도 작년에 세계소에다가 요양원에다가 20개소를 20억을 들여가지고 71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다양한 시책 등 단 한 사람의 소외받지 않는 어르신이 소외받지 않는 생활 밀착형 그런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공의 복지 사례 중에 가장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피고 이동봉사단입니다. 재작년에 보건복지부 상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올해도 이런 좋은 복지 활동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해피동 봉사반은 이제 제가 사실은 어머님이 65세에 돌아가시고 네. 아버님이 68세에서 90세까지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군수 막 돼가지고 했던 것이 해피동 봉사반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곳은 일시에 전부 다 한번 봉사를 해보자. 그래서 말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경험을 하는 이런 봉사를 정해 그때 당시 한 80명이 자원을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 90명, 90명이 넘고 합니다. 뭐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것은 일체 다입니다. 대벽까지, 빨래까지, 빨래 이동 차량까지, 뭐 가전 제품 말할 것도 없고 진로부터 모든 것이 한 90명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농기기술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국민들 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서로 배려하고 나눔, 정의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에서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금년에 김치만 담궈 주는 것이 8,000포기가 넘습니다. 네. 10,000포기 가차게 될 겁니다. 2,380가구에다가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양로 이런데. 또 연말에 불우 유독 기금으로 방송국에 내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4억 3,800.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긴급 어려운 사람들은 그 기금을 낸 데서 매체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을 수 있도록 이런 봉사. 그래서 저는 이런 나눔과 봉사, 이 배려 문화가 저는 우리 고흥의 크나큰 자산이다. 이런 고령화된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흥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또 이렇게 행정 유지돼 나간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고흥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청사 건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방송에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면 2018년, 9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한번 바꿔보자.
2018년 1월 1일 시무식 날 개청식까지 같이 해버리자. 네. 네. 그래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맞춰서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18년 1월 1일 날 중봉하고 개청할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이 청사가 들어서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를 내다보는 청사를 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도 청사지만은 저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청사.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 하다못해 모임 장소, 만남, 모든 이런 것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친환경적이고 우리 국민 친수경, 친화 그런 게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청사를 건립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현 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 청사는 덤봉 분척 문화 특구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네. 거기가 아문, 전심단, 읍성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복원을 해서 이제 서울 하면은 경복구처럼 고흥하면은 구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 문화 거리까지 먹거리 거리까지 이렇게 해서 구도심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흥군의 한 해 살림살이 한번 들어봤는데 잘 추진되기 위해서 준비 운동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네. 네. 올 한 해 국민들 손 꼭 잡으시면서요. 계획했던 일들 모두 다 이루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016년 새해를 맞아 고흥군의 한 해의 계획과 살림살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당부 말씀과 새해 인사 잠깐 남겨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내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다방면에 사실상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뒀습니다. 지금처럼 고흥의 큰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먼 미래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탄탄한 디딤돌을 놓아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5대 역점 과제 달성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첫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국가 전략 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드론 산업,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 녹색에너지 550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강 특화농공단지와 중소 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등이고, 세 번째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가시화시키고 우중 해양 리조트라든가 남열 리조트 특구 또 우주랜드를 해나가겠고, 네 번째는 덤봉 분청 문화관 건립과 현충공원 조성 및 역사 문화를 재정립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 밀착형 복지행정 및 한중 FTA를 대비해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의 어가의 소득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또 약속해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 마무리에 저의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기대와 희망의 2016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약속들 다 잘 지키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신년 대담 2016 희망과 약속. 다음 시간엔 이낙연 전남도지사 모시고요. 전남도의 한 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